지금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미적분 원인데, 네. 거기에 극한 파트거든? 네. 극한은 이제 그 옛날에는 수1에 조금 있었고, 수2에 조금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흩어져 있었어. 근데 요새 이제 한 대 다 묶어가지고 여기에 네. 짜잔하고 총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 먼저 수열의 극한이라는 거를 좀 배우게 될 거야. 그거는 이제 리미치 이렇게 있을 때 어떤 게 무한대로 가면 어떤 식이든 와도 돼. 네. 그 식의 대표를 이제 AN이라고 부르거든. 그게 이제 뭐가 되는지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급수의 극한. 급수, 옛날에 수열과 급수의 차이가 좀 헷갈려 하던 사람을 위해서 요걸 만들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네. 이렇게 해준다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다 더한 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함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극한이라고 해서, 어이구, 그건 뭐냐면은 어떤 fx가 있어. 사실은 이제 x로만 바뀌었지 달라진 건 없는 거거든. n이 x 같은 역할을 했으니까. 얘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 이 세 가지로 크게 주제를 나누고, 극한이 끝나면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연속이니 아니면 불연속이니, 그래프가 이어져 있니 끊어져 있니를 판단하는 것까지가 쭉 이어지는 한단 코스거든. 그거 하고 나서 이제 미분이 시작이 되지, 드디어 슬슬. 또 요런 구조야. 일단 전체적인 목차는 그렇고, 수열의 극한에서 이제 대부분의 교과서를 공부한 학생들이 잘 학습이 안 된 부분이 확정형 부정형 파트야. 그래서 요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독특하게 이제 궁금해 하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할게, 지금부터. 자, 1번은 이걸로 들어가고, 조금 이따가 급수의 극한에서도 좀 얘기를 할게. 그 극한 계산법은 아마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무언가가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되어 있으면 걔네들을 좀 이렇게 뜯어가지고 극한을 AN, BN에 네. 이렇게 서로 적용해도 괜찮다. 분배법칙 쓰듯이. 네. 다만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거 수렴해야 돼. 그렇지, 얘네가 그냥은 안 되는 거지. 얘네 둘이 모두 다 수렴한다라는 가정하에. 딴 때는 그럼 이게 아예 안 되는 건가? 그런 건 아니고, 수렴하면 100% 이게 답이 맞다라고 보장을 해줄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하나는 뭐 무한대고 하나는 수렴하고 이러잖아? 그러면 한 반만 보장이 돼. 공식대로는 100%는 안 되고, 그때그때 자기가 상황 파악을 좀 잘해야 답이 나온다는 게 좀 불편한 점이야. 아무튼 교과서는 이렇게 하면 너희들 생각 없이 풀어도 잘 풀 수 있어 까지 내가 보증할게 인데, 그 이상은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계산의 기본 룰이다 이렇게 부를게. 여기에 이제 끼어드는 게 이런 문제인데, 뭐 만약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다면 그동안 이 문제 어떻게 풀어왔니? 그 분자를 그 합공식 써서 그래. 나타낸 다음에 n을 약분을 잘 배웠네. 그게 정확히 맞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제부터 내 얘기 한번 들어주지 않으련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에 하자가 있는 거니? 일단 분수니까 나쁠 건 네. 하나도 없어요. 그럼 이제 극한을 따로따로 적용할 수 있어요. 왜냐면 다 0으로 수렴하니까. 네. 그럼 0 아닌가? 그런데 이게 뭘까? 리밋하고 무한대로 갔을 때 너가 말한 대로 이제 이게 정확히 옳다고 나도 믿고 있으니까 이렇게 공식으로 짧게 만들면 2분의 1이 답이잖아. 네. 이거 뭐지? 근데 틀려 보이질 않아. 이게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되냐면 막 계산에 이런 게 끼어들어요, 자꾸. 분명히 얘는 오류가 있고요. 밑에 게 정상이 맞습니다. 설명을 못하면 이 오류가 언제 다시 나타날지 우리도 몰라. 이런 미묘한 부분들이 교과서에 설명이 아예 안 돼 있고 문제집엔 다 나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적이 좋아도 실수가 나오게, 실수라기보다는 이제 개념이 공백이 있는 거지. 자, 요거를 선배들이 이제 질문했었어, 나한테. 옛날 한 10년 전에.
그래서 나도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해서 이제 집에 가서 같이 고민을 좀 해봤더니 재미있는 결과가 나오더라고. 자, 한번 들여다보자. 뉴턴이 쓴 아이작 뉴턴이 미분 만들었거든. 거기 이제 극한 개념이 이제 무한소라고 나오는데 들어는 봤을 거야. 무한소가 이제 엄청 작은 애, 네. 거의 0과 같은 애. 근데 그때 그 사람 논문에 뭐라고 써 있냐면 x가 0에 굉장히 가까이 가므로 x는 0이니까 하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x가 0에 되게 가까이 가므로 아직 0은 아니잖아 하고 또 말을 막 해요. 읽는 사람이 뭔 소리야 이게. 아니 한 번은 0이 됐다가 한 번 0이 아니 됐다가 이 개념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몇백 년 동안 해결이 안 됐어. 근데 이 사람 얘기에 틀린 건 없어. 너무 잘해. 나중에 이제 내 입장에서 한번 좀 보니까 마치 0이라는 숫자를 어떨 땐 0이다 어떨 땐 0이 아니다로 나눠서 쓰고 있는 것 같더라 하는 거야. 뭐야, 수학이 이런 게 있어? 근데 앞으로는 극한 개념이 오면은 그런 게 생겨. 마치 영어에서 테이크 하면 뜻이 몇 개야? 많죠. 한 40개 넘더라고. 사전이 좋을수록 더 많아지더라고. 오늘 0도 뜻이 한 2개 있는 거야. 진짜 0.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얘랑 곱하면 정말 0이 돼. 그리고 무한소라고 해서 되게 작아. 근데 사실 진짜 0은 아니야.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그 가짜 0 개념이라 부를게.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이분 책에서부터 이렇게 끌어낸 거란다. 그렇다면 이제 설명해보자. 이게 진짜인지 가짜, 그러니까 이제 take란 단어만 보고는 뜻을 결정할 수가 없어. 그 뜻은 문장에서 결정이 되는 거야. 네. 그치? 마찬가지로 0만 보고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이것만 보고서 모른다고. 근데 됐다 많이 더했어. 엄청 많이 더한 거거든요. 그럴 때에는 0을 보증을 할 수가 없어요. 모른다고 해야 정상일걸. 왜? 무한소일지도 모르니까. 걔네들은 많이 더하면 실제로 숫자가 막 나와. 지금부터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그 존재를 좀 여기 이제 이렇게 확고하게 얘기하고 가면은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이제 얘기를 꺼내 보았다. 조금 이따 계속 만나게 해줄게.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다루지 못했던 경험들을 좀 많이 할 수 있을 거고, 설명할 수 없었던 걸 설명해 낼 수 있을 거야. 얘는 아직 모른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신기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일부러 돌아가. 이렇게 계산하면 알 수 없으니까, 결정을 못 내리니까 이쪽으로 돌려서 이쪽으로 계산하면, 이것도 하자가 없거든 논리적으로. 얘가 깔끔하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봤을 때 얘가 곧 0이 분명히 아니었던 걸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비교하면서밖에 알 수는 없어. 요거야, 요 경험이 좀 중요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표가 바로 확정형과 부정형이라는 표거든. 부정형이라는 건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든가, 무한대 분의 무한대라든가, 0분의 0이라든가, 무한대 곱하기 0을 말하고, 확정형은 뭐 되게 큰 것끼리 더하면 되게 크고, 걔네에서 숫자 좀 곱해도 되게 크고, 되게 큰 거로 숫자 나누면 0 나오고, 숫자분의 되게 큰 거 하면 이제 무한대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 알고 보면 너무 확실하잖아. 되게 큰 거 더하면 되게 큰 거 나오는 거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확실하다 해서 확정이고, 부정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모르겠다. 이 모양 이대로 놓고는 결정을 아직은 못하겠다. 아직 결정이 좀 이렇다는 뜻이지.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지? 무한대 분의 무한대 약분하면 1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뭔가 오해가 있는 건데, 무한대의 뜻이 엄청 크다는 뜻이야. 그럼 엄청 크면 1로 시작해서 엄청 커진 건지, 2로 시작하는 엄청 큰 건지, 3으로 시작하는 엄청 큰 건지, 1지나 2지나 엄청 큰 건지, 내가 결정을 못해. 뜻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저기 위에 쓴 무한대가 이건지, 옆에 쓴 무한대는 이건지 내가 알게 뭐야. 그때그때 답이 다른 거지. 운 좋게 똑같은 애들을 뺐으면 0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진짜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럼 여기는 0도 이제 좀 이해가 되니? 분모에는 0이 못 온다면서요. 근데 뭐 0을 써놔. 얘도 아까 그 무한소인가? 그렇지. 근데 무한소인 거야. 사실 그래서 0. 뭐 대충 자 욕먹을 각오하고 예를 들자면 대충 이런 느낌이거든. 이렇게 된 건지 이런 건지 내가 모르겠다는 거지. 어떤 무한소인지를 알 수 없으니까 얘도 답이 막 1000도 나오고 10,000도 나오고 막 정신 없다는 거야.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은 좀 느낌 괜찮은 거고, 그 다음 여기도 0이 나오죠. 이게 바로 진짜 무한소인지 0인지 내가 알게 뭐야. 그래서 정말 0이랑 곱했으면 0이 되겠지만은 무한소랑 곱하게 되면 둘이 뭐가 될지 이제 알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이런 예제 들어주시잖아. 이렇게 되어서 n 곱하기 n분의 1 같은 거 곱하는데 얘는 무한되고 얘는 0이 되지만 계산한 결과는 1이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우리 심화라는 게 별거 아니야. 그냥 진짜 우리 선배들 논문 진짜 보고 그런 내용이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발견해내는 거지. 아, 그분들이 이런 걸 썼구나. 그 진짜 나도 써보니까 설명이 막 돼. 아, 이 사람이 이해를 한 거구나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저 어떻게 그걸 알았지? 이런 거지. 자, 그래서 확정형, 부정형 개념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물론 부정형은 확정형으로 전부 다 고칠 수가 있어. 이게 신기한 거지 뭐. 그래서 그 기술이 4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다. 물론 이제 부정형 훨씬 많은 종류가 있어. 이거보다. 우선 고등학교 교과서에 4개만 가르쳐주고 시험 보는 거야. 그러니 맨날 기초라 그러지 우리가. 기초수학. 되게 어려운데 기초 아닌데. 아무리 항변해도 되게 많아요 뒤로. 다 숨겨놓는 거야. 그건 대학 가면 해라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수준이 좀 된다면 이제 고등학교 미적분에서 밀리지 않길 바라고 그런 거야.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아마 너가 알고 있는 거 이외에 좀 이게 긴가민가 했던 부분에 대한 좀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먼저 좀 꺼내 봤어. 그래서 요게 이제 잘 되면 수열의 극한에서는 그 이론만 잘 잡으면 되는데, 뭐 이론이야 모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그 CN과 AN과 BN이 대충 이런 모양이면 네. 여기다가 이제 극한을 붙일 거야. 이렇게 극한 기호를 붙일 거야. 극한 기호를 붙이면 신체적 얘네가 변화가 일어나요. 그 중에 제일 눈에 띄는 게 눈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얘도 값이 만약에 K고 얘도 값이 K라면 얘조차 K가 된다. 여기 이제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샌드위치라고 누가 대학교 책에 써놨더라. 나 대학 다닐 때 책에. 아, 이게 대학 책에 나와서 샌드위치. 다들 이렇게 샌드위치라고 돼 있더라고. 난 장난인 줄 알았어. 네, 진짜 이렇게 나와있더라고. 네. 그래서 샌드위치다 이렇게 써놨어. 자, 눈이 붙는 게 이해가 간다면 패스하면 되고, 이해가 안 간다면 실험하면 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저걸 물음표로 남겨둘 필요는 없다. 그 뭐 n분의 1이 크냐 n 플러스 1분의 1이 크냐, 주로 누가 커요? n분의 1이 여기 더 큰 거지, 그치? 거기다가 극한 기호를 한번 붙여볼까? 둘 다? 답이 얼마가 나오니? 0이다. 그렇지. 똑같아질 수도 있는 거야. 때로는 큰 애가 더 클 때도 많은 거고. 야, 눈이 붙는구나 해서 넣는 거야. 되게 상식적인 얘기인데 또 안 가르쳐주면 되게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N이랑 AN 더하기 1이 물론 이제 분명 차이가 나. 그런데 얘네한테 극한을 붙이잖아. 얘한테 붙이고 하나 정도 차이 나는 애들은 똑같아 값이. 수렴한다면, 수렴이라면 둘을 하나 정도 차이 나는 건 둘이 똑같습니다. 이 두 가지 이론이 핵심이 돼가지고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풀 때 도움이 되는 거지. 뭐 간단한 예제만 그냥 먼저 한번 들고 복잡한 예제는 책에서 다루도록 할게. 자, 이런 거 본 적 있느냐? 네. 그냥 맨날 저마식 풀어야지 뭐. 근데 극한을 구하라고 했다면 다행히도 굳이 저마식을 안 풀어도 된다. 이 녀석에다가 극한의 기호를 붙일 수 있는 거거든. 저 기호는 저렇게 띄엄띄엄 다 쓸 수 있어. 그럼 A가 나오고 2분의 1 A가 되고 이게 된다는 왜 말해도 돼. 왜 여기 똑같으니까. 그럼 A가 얼마더라?
2 아니야? 네. 그래서 얘의 극한값이 2가 나온 거야. 이게 진짜 잘 나와 수능에. 얘 되게 좋아해 사람들이. 뭐 도형으로 변하게 되고 함수로 변하고 그래도 다 얘야 해보면은. 그래서 일단 이제 극한 들어가면은 요 녀석을 좀 자주 보게 될 거란다. 출제 빈도가 높은 거고. 자, 이론까지 섭렵을 다 했어. 그래서 모든 수열, 뭐 등차든 등비든 개차든 상관없어. 얘 다 통해. 모든 수열에 통하는 일반적인 얘기들을 나누어 보았어. 그러면 그게 끝나면 딱 특화시켜. 야, 이제 대충 전반적인 얘기 좀 했으니까 우리 등비 수열 얘기 좀 할까? 네, 요 녀석이 이제 제일 피크죠, 근데. 기억나나? 수렴범위라 그래가지고 RN이라고 이렇게 설명하시고, R이 1과 빼기 1 사이일 때, 1일 때 빼기 1일 때, 빼기 1보다 작거나 이제 1보다 클 때로 나누어서 4번에 걸쳐서 항상 계산을 하라. 그게 왜 그러냐면은, 혹시 너도 해봤나 모르겠다. 이제 외우고만 있었다면 이제 우리가 만들어보자. 그냥 벽에다 이거 하나 딱 그려놓고 한 달만 쳐다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천재가 되든가 정신이 나가든가. 이게 총 3파트인데 여기 있는 애들이 2나 3이나 4가 있고, 여긴 빼기 2나 빼기 3이나 빼기 4 같은 게 있잖아. 얘네들은 제곱을 하면 할수록 점점 커지는 속성을 지녔구나. 얘네도 제곱을 하면 할수록, 물론 더하기 빼기가 출렁거리긴 하지만 숫자는 엄청 커질 거야. 아, 그렇구나. 그 얘야. 얘 얘기를 지금 한 거야. 그런 게 눈에 관찰되면은 좀 베테랑인 거지. 1은 제곱을 하면 할수록 계속 그냥 1인 거지. 그 여기서 써놓은 거야. 1은 제곱을 해도 그냥 1이야. 이따가 그 결론 내릴게. 마이너스 1은 어떠니? 1랑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하지, 그지? 이건 진동할 거야. 그래서 빼기 1이면 이 값이 진동하게 된다라는 결론을 이걸 생각하면서 다 내리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야, 뭐 2분의 1이나 3분의 1, 0 이런 존재들이지. 제곱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0일수록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은 0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결과가 만들어지게 된 거거든. 좀 줄일까? 신기하지? 이 프로그램 만든 거야? 아, 진짜? 아직 없어, 그 시중에. 이제 배포 중인데 몇 년 만든 거야. 예, 그래서 얘는 지금 좀 요거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개념이라는 거거든. 여기서 이제 원초적인 경험과 실험에서부터 개념이라는 건 탄생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책에 정리해 놓을 만한 컨셉이라는 게 생기는 거지. 0, 1, 진동, 발산.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때에 따라서. 그러니까 얘는 답이 나오잖아. 이걸 우리가 수렴이라고 부르지 않니?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범위를 수렴의 범위라 부르면 되겠네 라는 되게 단순한 결과가 나오게 된 거야. 아, 그래서 R이 1에서 빼기 1 사이를 수렴의 범위라고 부르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정해진 거야. 요게 포인트야. 이해갑니까? 네. 자,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개념 정리가 다 끝났어요. 되게 너무 빠르지 않니? 예, 일단 필기가 빠르니까 뭐. 그리고 이제 색깔이 좀 있으면 너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될 거야. A를 곱해 놓으면 요건 약간의 응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얘가 0이면 얘가 뭐가 됐든 상관없이 그냥 0이야. 물론 이제 진짜 0일 때. 그래서 수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A가 0이면 무조건 수렴이다. 때로는 R이 1에서 빼기 1 사이에 있던가. 그래서 꼭 이 두 가지를 조사하는 것이 에티켓이야. 기억하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4번 계산해서 답도 4종류를 쓰는 게 예의고, 이런 문제에서 수렴을 물어보면 이것도 조사하지만 얘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 예의다. 이렇게 되겠어. 자, 나처럼 예제 문제 그냥 머릿속에 좀 넣어놔. 그게 공부 편하게 하는 지름길이야. 이게 뭐 똑똑해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편해서 그래. 나중에 공부가 되게 빨라지고
학습 시간도 많이 단축되고 여러모로 편리한 게 많어. 물론 이제 외워야 된다는 귀찮은 건 좀 있어. 이거 안 귀찮진 않지. 자, 얘가 수렴했으면 좋겠대. 누군가가 난 이게 수렴했으면 좋겠다. x의 범위가 뭐면 되냐? 이게 마이너스 1분의 x 0이거나 그렇지. 이제 여기 있는 요 2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였으면 좋겠다. 아 이거 부등식 이거 중학교 때 풀던 거 이거 좀 당연히 풀지. 그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으면 예, 성공이에요. 그래서 요것만 잘 잡아주면 된다. 나 근데 있잖아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얘기할 계산에서 고3들이 많이 버벅이는 걸 많이 봤어. 자 그래서 얘기하는데 자 중2 부등식부터 고1 부등식까지 얘네들이 모르는 게 없어. 잘해. 또 점수도 잘 맞았어.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요 질문 한번 던져봐요. 자 그럼 r이 1과 빼기 1이다. r의 제곱은 얼마니? 했더니 의외로 상당히 엉뚱한 대답들이 엄청 나오더라고. 일단 1에서 1이요도 되게 많이 봤어. 제곱. 물론 요거 너도 좀 아니다고 생각할 거야. 자 나한테 대답한 애들도 잠시 후에 내가 왜 이랬지? 딱 그 반응이야. 너는 어떠니? 0 이상은 1. 아 그렇지. 아니 이게 진짜 좀 자주 나와. 시험 때 요런 행동 조심해야 될 거고 0을 안 집어넣는 사람도 꽤 많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다시 원시로 돌아가서 한번 천천히 생각해보자. 여기 빼기 2분의 1, 뭐 빼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있는데 제곱하면 다 플러스로 싹 다 변하죠. 네. 그리고 0은 제곱하면 그냥 0인 거고 그러니까 다 이 안으로 들어 오겠더라는 거야. 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람 제곱하면 다 여기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면 뭐 큰 무리가 없어요. 자 여기 첫 번째 조심해야 될 주제이고 자 두 번째로 r이 1과 빼기 1 사이에 있어. r분의 1은 어떻게 될까? 뭐 다 역수 취하면 되니까 네. 빼기 1에서 1이다. 네. 근데 결과는 잘못됐고 과정도 잘못됐어. 지금 이것도 대표적인 선배들의 실패 사례야. 수능날 이러면 정말 눈물 난다. 빼기 1보다 작거나 1보다 커요. 무슨 일이지? 자 한번 보자. 마이너스 1, 0 1이 있을 때 그냥 진짜 원초 요 사람들 뭐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빼기 4분의 1 생각하겠죠. 역수 취해볼래? 그럼 그냥 다 여기 있는 애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게 빨라서 좋긴 한데 가끔 몇 가지 상황에선 기계적으로 안 돼. 진짜 생각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걸리는 거야. 한국 교육은 기계적 사고방식에 되게 특화되어 있고 되게 잘 만들어놨어. 진짜 빠르지만 문제 풀 때. 그런데 가끔 생각해야 하는 순간에 멍해지는 단점이 생겨요. 두 가지를 결합하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좀 다시 보여주는 거야. 이런 게 재밌고 나중에는 얘는 처음엔 좀 재미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좀 지루하고 얘는 되게 어떨 땐 되게 지루해. 맨날 뭐 이것도 저거 저게 이렇고 저게 이렇다는데 말이 길어져 가지고 그래서 요것도 되게 짧게 만들어 놓은 거야. 쌤 생각이 그래. 개념을 익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해를 하는 게 좋고 경험하는 게 필요하지만 이게 너무 오래가고 길면 지루해 또. 그래서 이제 아예 짧게 만들어 버렸어. 이게 좀 도움이 된다면 좋겠네. 괜찮았니? 네. 예, 우리도 모르게 함정에 빠지게 되는 좀 원인들이야. 됐다. 그러면 수열의 극한에서 하여튼 10몇 년 동안 내가 만난 날고 긴다는 고등학생들이 했던 제일 되게 황당한 실수들이야. 그래서 한번 너도 같이 이제 알아두면은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미리 얘기를 했고요. 어떻게 할까?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볼까? 내가 겪었던 황당하고 억울한 일들 같이 풀었어. 답지도 만들어줬어. 기억을 못해. 사람들이 선생님 안 풀어주셨어요. 그것도 막 20-30명이 동시에 나한테 얘기하면 분명히 내 메모에는 다 적혀있고 수업시간에 녹화문도 있는데 그걸 안 보여주면 애들도 기억 하나도 못해. 뭐 그런 문제가 종종 나와. 근데 이제 몇 년 전부터 날짜를 적기 시작했어. 나랑 푼 거에 날짜 적어. 그러면 나중에 날짜 적어놓으면 이제 서로 기억하는 좀 도움이 돼. 또 자기도 모르는 딴 얘기 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한번 어려웠던 문제들은 계속해서 틀릴 확률이 높아. 사람 습관 그렇게 빨리 안 변하거든. 그러니까 날짜 적힌 문제 5번이고 6번이고 완전 기억나서 풀이까지 다 기억날 때까지 이제 좀 외워주면 좋겠어요. 자, 이게 내가 아까 뗐다 중요하다고 했던 문제 중에 하나이고요. 함정 문제가 별로 없네. 아, 요거까지만 좀 하면 될 것 같아. 명제는 지금 네. 잠시 후에 바로 잡아줄게. 세 문제만 워밍업 삼아서 풀고 넘어갈게. 자, 일단은 시그마의 제곱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에 대해 되게 당황해. 다들 많이 그래. 그래서 그건 일단 수업을 뿌릴게. 시그마가 있고 뭐가 이렇게 있다. 네. 그 n은 뭐 1부터 뭐 10까지다. 뭐 이렇게 제곱이 있으면은 얘 먼저 일단 전개를 하면 돼. 엄청 간단하지. x제곱에 2an x의 an은 제곱이 되고 시그마 기호는 아직 살아있어. 자, 이때 n이 들어있는 거 있지, 그지? 걔는 못 건드려. 절대 시그마 바깥으로 함부로 못 나가는데 얘는 n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애야. 사실은 그런 애들은 시그마 밖으로 휙휙 나갈 수가 있어. 다만 이제 의미에 따라 시그마 5가 있는데 k는 1부터 10이다 그러면 k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10일 때, 여기서 k란 말이야 번호표란다. 번호표. 네, 뭐 그래서 1일 때도 5, 2일 때도 5, 3일 때도 5, 10번, 10번째에도 5란 뜻이고 다 더하겠다. 왜냐면 이 기호가 더하겠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이 녀석을 10번에 걸쳐서 더하겠다라는 뜻으로 읽어버려. 그래서 x제곱이 그럼 10번 나오겠네 하고 끊어내고, 이 x는 밖으로 나가고 시그마 an은 못 나가고요. 시그마 an의 제곱도 못 나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펼칠 수 있겠나? 내가 룰만 얘기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시그마는 이렇게 처리하는 거였어 라는 룰을 한 번 더 보여줬어. 근데 괜찮았나 모르겠다.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시그마가 따로따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런 화살표 같은 결과들이 이제 생겨난 거야. 이해 갔어? 그렇다면 잠깐 치우고 저쪽으로 가자. 이거 나도 그래서 x의 제곱에다가 n분의 2k의 x에다가 n제곱 k의 제곱이 되게 할 거야. 전개했는데 못 따라잡진 않았니? 네. 괜찮아. 자, 이제 시그마 기호가 얘한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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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이 되면 되는데, 이때 k 붙은 애들은 절대 못 움직여. 공식에 따라 제대로 처리를 해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죠? 여기 이제 요런 분홍색으로 친 글자들은 나갈 수 있어. 시그마 타고 나갈 수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얘는 n 곱하기 x의 제곱이라고 설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요 사람들이 바깥으로 다 튀어나올 수 있어요. n분의 2 x는 나가고 k는 남는 거지. 이제. k는 1부터 n까지고요. 괜찮았니? 네. 그다음 얘는 k 제곱이죠. 그래서 n 제곱은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여기 이제 n 제곱은 나갈 수 있는데, 나머지 요 사람은 제곱이 돼서 이렇게 남아 있어야 돼서 내 이제 다음 계획은 이걸 어떻게 좀 하는 거야. 네. 그 공식을 써. 물론 이건 공식이 있으니까 그렇지. 2분의 nn 플러스 1로 여기 6분의 nn 플러스 1에 2개 더한 2n 플러스 1로 바꿔치기 하면 어떨까? 그렇지. 괜찮은 거지 그러면. 근데 골치 아프다. 뭐 이렇게 문제가 많아. 장난이 아닌데? 근데도 나더러 최소값을 an이라 하겠다 이래버렸네. 예전에 이제 나온 그 문제가 이전에 있었는데 걔 좀 짝퉁이야. 야, 이거 최소값 어떻게 구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기억나니? 중3 때 하던 거? 네. 그 여기가 최소잖아.
그거 하라는 거야. 헐. 지금 나한테 이거 시킨 거 맞아? 근데 맞아. 다들 시험 때 놀래가지고. 근데 이과 하면 이 정도 해야지. 나중에 대학 가서 풀 문제보다 훨 난데. 한 시간 내내 한 문제씩 풀고 대학 가면 죽음이야. 문제를 칠판 세 바닥을 풀어. 막 한 문제를. 그거에 비하면 좀 양반이긴 하다. 여기 살짝 약분해주고 정리는 해줄게요. 아, 2도 되는구나. n에 n 플러스 1에 이제 x 나올 거고요. n제곱이라 이건 어쩔 수가 없네요. n만 약분을 해서 6n분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 되도록 정리는 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n을 바깥으로 꺼내면 x제곱에 n 플러스 1에 x가 있을 거야. 여기 이제 이따가 적자. 자, 일부러 천천히 보여주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지 않겠니? 네. 하고 요거랑 요거 제곱한 거랑 곱한 거 그 마이너스로 나오겠지. 2n분의 4n분의 왜 이러는구나. 4분의 n의 n 플러스 1에 제곱에다가 아까 n 이거 있죠? 그대로 달라붙으면 이게 바로 최소값이고 이게 이분께서 원하는 바로 AN일걸. 그럼 이제 극한 계산해주면 되잖아. 오히려 그건 쉽다. 그 사실 리밋 문제 맞아. 근데 사실 리밋이 주인공이 아닌 것 같아. 오히려 시그마를 어떻게 잘 풀어내는가에 대한 얘기가 좀 더 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구나. 뒤에 생략하고요. 리밋 계산은 괜찮았니? 네. 이렇게 해서 리밋은 쉬워. 근데 다른 게 어려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연습과 훈련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한번 막혔으니까 집에서 한 번 더 연습해줘. 네. 자, 그 다음에 49번. 요거 재밌어. 계산은 이렇게 길진 않아. 이해만 좀 해주라. 잠시 후에 보죠. 어디 보자. 지금 파악은 잘했어요. 강상류 1호댐으로 매일 100만 톤이 유입되고 정오에는 2호댐 저수량을 측정한다. 이게 조금 문제가 약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매일이라 그랬는데 이게 오전인지 오후인지도 모르는데 정오에 측정을 한대요. 이게 약간 좀 그래요. 일단 그래서 측정하기 전에 물이 유입되는 걸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해석을 그렇게 할게. 측정 전에 먼저 물이 유입이 된다면 이렇게 가정을 좀 해보면 그러면 일단 지금 물이 있었거든 이렇게. 근데 물이 100이 들어오는 거야. 그 측정을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2%의 하류로 방류량이 있다는 거야. 그럼 100분의 98이 남게 돼서 이제 그 다음에 젤 물로 변하게 되고 여기 측정 후에 유입이 되면 AN이 있는데 방류를 한 다음에 이게 측정이 되고 나서 물이 100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근데 그거는 진짜 아다르고 어다른 부분이라 내가 볼 땐 문제 국어를 조금 잘 못했다고 보거든. 뜻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둘 다 풀어보면 돼. 근데 우리 풀이는 어렵진 않아. 수학은 되게 깔끔해. 여기서부터는. 이 행동을 한없이 많이 하겠다라고 의도하셨으니까 나더러 극한을 구하라는 거냐로 인지를 해버려. 그러면 얘의 값이나 얘의 값은 극한 값이 똑같은 걸로 봐도 된다고 아까 배웠거든. 그러니까 이제 A 계산하는 게 하나도 안 어렵지롱. 그게 이제 누군지만 찾으면 돼. 만약에 이거였다면 뭐 여기다 극한을 붙이는 신용을 해가지고 얘도 A고 얘도 A가 되게 만들어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수학에선 별로 꿀릴 게 없어. 다만 지금 국어가 더 큰 문제야. 가끔 이렇게 애매한 문제가 교육청에 있을 때는 그냥 넘어가. 근데 수능에는 절대 나오면 큰일 나지. 답이 두 개가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5천만 톤인가? 이거 아닌가? 100분의 2 50분의 1 얘가 5천만인 것 같은데.
그럼 아마 이게 맞겠네요. 근데 이것도 이상하지 않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오답 낸 애들이 꽤 많았어. 근데 걔네들은 실력에 문제가 없는 거야. 가끔 이제 그 어떤 분들이 그 실수도 실력이다,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말을 이해할 방법이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출제 위원들한테 좀 주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부탁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다. 그럼 풀이법은 한결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방법은 변치 않아요. 국어만 바뀌지 않는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선생님이 주장하는 수학 독해라는 거예요. 수학도 국어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뜻을 가진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거에 따라서 입장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방법을 잘 사용하고 있으면 100% 정답으로 인정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까 너는 이제 너 나름대로 요거를 잘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애매한 거 있었니 푸는 동안? 마음속에 없었어. 짜릿다.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아까 어디 갔지? 여기 있다. 61번 한번 도전해보고 얘기할게. 지금 K. 자, AK 자리에 K가 왔는데 혹시 그런 이유가? 얘 극한을 씌우면은 값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AN을 N으로 바꿔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놀라운 추론인데. 요거 공식적으로 그러면 인정하고 내가 제대로 알려줄게. 요게 그 N이라고 같이 써도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거지, 그지? 네. 근데 잘 맞았어 오늘은. 근데 이제 얘를 고를 때, 그러면 너는 극한은 이렇게 N이라고 대신 써도 N의 극한이랑 비슷하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거잖아. 네. 여기 있는 사람의 둘 다 무한대니까. 기억하세요. 이 무한대와 이 무한대가 얼마나 차이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AN과 N은 같아질 수 없는 건 확실합니다. 왜냐면 AN N보다 확실히 커야 하는데 극한의 값은 같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은 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AN을 N으로 써도 된다라고 판단했다는 거는 이제 무리가 이제 따라오는 거거든.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인정하냐 하면 이게 답은 맞아.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사실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뭔가 되게 그 애매한 구간을 타고 이제 줄타기를 하는 거와 비슷해서 이렇게 하자. 저는 얘랑 값이 같기 때문에 얘도 같지 않을까. 같다라는 건 무한대 말하는 거죠. 네. 기억합시다. 무한대가 서로 같은지 안 같은지는 모른다. 부정형 단원에서 아까 한 거 기억나니? 이게 서로 진짜, 그러니까 무한대니까 같잖아요 라는 말은 크다 이렇게 누가 말을 했을 때 아침에 너무 정신없어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크다인데 얼마나 큰지 뭐 100m인지 200m인지 1000m인지 모르잖아. 근데 그걸 똑같다고 하는 거랑 이제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란다. 자, 기억하자. 무한대라는 단어는 엄청 크다란 뜻인데 그게 이렇게 높아서 큰지 이렇게 해서 큰지 이래서 큰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둘을 같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무한대끼리는 서로 이렇게 가운데 껴놓고 얘도 무한대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근데 얘가 그래서 K일지 K의 제곱일지 아무튼 되게 결정하기가 저도 요새 되게 긴가민가. 되게 난해해져요. 그래서 수학에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면 잠깐 미뤄놔. 나는 그런데 보통은 이제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미뤄놔. 아직 연구 중이라서 혹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모르는 블랙홀 같은 게 있을까 정신적인 연구 중이에요. 아무튼 그 전까지 두 가지 풀이 알려드릴게요. 상상법이라고 하는 건데 확실한 건 n 더하기 2분의 1은 n과 n 더하기 1 사이에 있는 게 맞지. 저런 거 생각하는 건 괜찮아. 뭐 3분의 1, 4분의 1 다 괜찮아. 이건 전부 다 답이 나오거든. 그래서 an을 잠시 n 더하기 2분의 1이라 생각을 하고 풀어버리자. 그러면 너 풀이에 전혀 모순도 없고 굉장히 깔끔해져. 물론 이것도 책에서 소개하는 풀이는 아니에요. 이제 내가 얘기하는 꼼수 같은 거야.
자, 그러면 진짜는 어떻게 되냐면 A1하고 A2하고 A3를 이렇게 해놔. 1, 2, 2, 3, 3, 4 와다다다 AN까지 가면은 n에 n 더하기 1이 되겠지? 얘네를 만들기 위한 절차야 지금 여기서부터. 그럼 이제 얘네들을 다 더해버리는 거지. 그렇지. 다 더한 값은 이쪽 싹 더한 거니까요 2분의 nn 플러스 1이다. 또 이쪽을 싹 더하게 되니까 그것도 2분의 n 플러스 2n 플러스 1에다가 하나를 빼준 걸로 1이 없어서 이렇게 잡는 거고, 그 다음에 뒤집어 엎었지, 그지? n제곱으로 나눈 다음에 다 뒤집어 엎었잖아.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지금 분모가 되게 만들어줘야 된다. 역수를 다 취하고 가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야. 2에서 만약에 x가 5, 4이다. 그럼 x분의 1을 만들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 아니면 바꿔야죠. 이렇게 바꿔주면 되나? 그치, 요것만 조심하면 돼. 그래서 n제곱으로 역수를 얘를 역수로 만들고 놓고 나서 거기다 n제곱을 곱해주는 거야. 그럼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면서 얘네도 다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해주면 되겠어요. 괜찮았니? 네. 어디 보자. 만약에 이쪽만 먼저 한번 해볼게. 역수를 만들고 n제곱을 곱한다 하면 nn 플러스 1에 2n 제곱이 될 거거든. 여기다 극한을 붙이면 당연히 2가 나올 거거든. 얘도 2가 나오겠지. 설마 이 문제가 여긴 2고 여긴 1이고 그럴까나.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도 2가 돼서 2라고 하겠지. 쌤이 이렇게 막 풀어. 천천히 이제 한번 해보면 다 맞는 얘기인 게 확인이 될 거야. 자주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 훤히 보이게 돼. 그러면 돼. 내가 지금 점점점 친 거 궁금하면 다 보여줄게. 알려줄래? 싹 보여줄까? 천천히. 괜찮을 것 같아. 그럼 요 정도에서 마무리한다. 그래서 첫 번째 풀이법도 있고, 두 번째 문제집엔 다 익었어. 너무 길어가지고 내가 소개는 하는데 시험 볼 땐 이렇게 하자. 괜찮아, 내가 다 해봤어. 여기까지 보증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자, 3개 정도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너한테 좀 임팩트가 있었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지식이 되게 재밌어. 그리고 좋아. 난이도도 좀 괜찮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쌤은 무엇을 기본 예제라고 하느냐 하는 것은 그거 이제 그 사람이 뭘 기본으로 보고 싶으냐에 달려 있어. 그래서 오늘 내 수업 시간에는 내가 이제 그동안 선택했던 이 문제들을 기본으로 삼아서 얘를 베이스로 공부를 해 나갈 거야. 근데 이제 진짜 쉬운 기본은 아니고 아주 고득점 문제를 풀기 위한 이제 상대적인 기본이지. 자, 뭐 모르는 거라든가 애매했던 게 조금 사라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됐다. 집에서 숙제할 땐 얘를 기반으로 좀 풀어주면은 웬만하면 다 될 거야. 거기 A0 60번은 미리 좀 얘기를 해둘게. 이것도 내가 인정하는 꼼수가 있는데, 만약에 n이 무한대로 가는데 n제곱 마이너스 1 an이 있고 거기에 뭐 2006이 나오더라. 그렇게 해놓고 그때 이제 저거 구하라 그러셨어. 뭐 구하지 뭐. 어려울 건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거야. 공식적으로는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돼. 비공식적으로 an을 갖다가 n제곱 빼기 1분의 2006이라 상상하면 2006이 나오잖아, 그지? 사실 이렇게 2006이 나오게 하는 an은 엄청 많아. 얘뿐 아니라 다른 것도 되게 많아. 근데 진짜 그렇게 많은 걸 이 사람이 인정을 했어. 문제 낸 사람이. 그리고 걔를 였다가 집어넣는데 값이 딱 하나 나온다고 얘기를 하잖아. 분위기 딱 보고 이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된다는 소리잖아. 네.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 의도가. 가끔씩 모의고사 보다가 막히면 쓰는 거죠. 그렇지. 이거 그냥 공식적으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10여 년 넘게 계속 모의고사를 풀어왔지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고요. 한 번도 의도에서 벗어난 적도 없어요. 아시겠죠? 네. 물론 요게 아니면 정식 다른 풀이를 써야 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볼게. 일단 즐겁게 이걸 쓰려. 네. 빨리빨리 잘 풀릴 거야.
좀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어요? 네. 오케이, 좋다면 그 다음 단계 이제 급수의 극한. 네. 명제는 그 걔네들이 다 끝나면 통합적으로 수업을 한 번 더 해. 명제 잘 푸는 비결이 있거든. 그래서 그거 내가 다 100% 공개할게. 이제 드디어 그 극한 문제만 내면 재미없으니까 이제 고등학교 막 1학년 때 배운 것들이랑 막 섞어가지고 이제 극한을 내는데, 요럴 때는 도형을 잘 보는 사람이 유리해. 그 고1 도형이 최대한 좀 많이 나왔거든. 잘 하고 있니? 네. 어디 보자. 일단은 네, AP와 이것이 만나는 점이 있다. 그리고 QOA는 QOA, 요 빨간색 삼각형이네요. 네. 그리고 POA는 POA, 요 파란색 삼각형이고요. 넓이의 3분의 1이 될 때 t의 값 2분의 1이 될 때 n 플러스 n이 될 때, 그러면 먼저 요걸 구해야 되겠네요. n번째의 t의 값. 그래서 이제 tn이라고 할 테니까, t 값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게 x 좌표죠. 네. 요거네요. 내가 문제를 이해를 못했나? 전체 넓이와 일단 그럼 넓이부터 구하자. 밑변의 길이는 2니까 뭐 별로 저거 할 건 없고, 이 높이만 알면은 넓이를 구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달라지나? 얘가 바뀌면은 여기 Q가 달라지는구나. 네. 전체 넓이는 달라질 게 없네요. 전체 넓이가 얼마나 2는 4. 전체 넓이는 항상 2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 2분의 1, n 플러스 2분의 n. 그럼 여기 넓이는 지금 전체 넓이의 n 플러스 2분의 n이 되는 걸로 가정을 해 봅시다. 이제 그 밑에 빗금 친 부분의 넓이가 되겠음. 그렇다면 얘의 높이는 얼마여야 될까? 또 뭐 x좌표는 뭐여야 되는지. 물론 걔는 이제 y는 2분의 1 x 위의 점이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 2에다가 뭔가를 곱했길래 그게 이제 이 사람의 y좌표지. y좌표를 곱했길래 2분의 1을 해서 넓이가 2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n이 나오지 않았을까나? 전체 넓이의 요거니까. 그렇다면 약분다 해주면은 이 네모가 곧 이거 아닌가요? 네. 근데 이게 바로 그 y좌표입니다. 우리가 찾는 건 x좌표니까 아직은 못 찾은 거예요. 그 뭐라 그러냐? 뭐yn은 2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2n이라고 생각을 하자. xn을 구하는 거야. 뭐 y에다 2배만 곱하면 되니까 n 플러스 2분의 4n이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tn의 극한, 그때 t의 값, 요거는 지금 q의 좌표를 찾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 거는 이 사람이 준 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여기 찾는 거라 q의 좌표를 찾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p의 좌표에 t를 찾는 게 이제 우리의 주 목적이니까 q를 지나가고 a를 지나가는 직선이 있을 거 아니야. 걔가 이제 y의 좌표가 2가 되는 타이밍에 x 값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귀찮은 거지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 파악하고 일단은
왠지 모르게 Q를 찾고 싶어서 Q를 찾기를 했더니 결국 실마리가 잡혀가지고 P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조금 식이 나오게 되었어. 여기서부터는 엄청 간단하지. A와 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문자로 좀 길게 찾아야 되겠지만 찾을 수 있겠니? 네. 네, Q의 좌표 알겠다. A의 좌표도 알겠다. 뭐 거칠 것이 없네요. 그러면 P의 좌표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T의 값도 찾을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극한을 구하는 게 쉬워질 겁니다. 네, 혹시나 이대로 해서 계산이 안 될 때는 나한테 꼭 알려줘야 돼. 그럼 내가 정확하게 끝까지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여줄게.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 중간에 이제 더 나은 풀이라든가 꼼수 같은 걸 찾게 되면 쌤도 알려주니까 그때는 따로 알려줄게. 요거는 별도로는 없고요. 요렇게만 일단 하는 걸로 해둡시다. 어렵지? 근데 어려운 건 계산의 어려움보다는 어디를 치고 들어가야 되지? 약점을 찾아가지고 공략하는 일이 어려운 거지 뭐. 그게 끝나면은 계산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오늘 잘 집었나 그럼? 네, 그랬잖아. 전통적으로 다들 못 푸는 거. 네, 그러면 이제 원에 대해서 좀 잊어버린 거 없는지 얘기하려고 해. 그래서 원 많으니까 그 중에 대표 하나를 좀 골랐거든. 요거는 요것도 원이고, 두 개를 한번 좀 진행해보고 다시 얘기를 할게. 네.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일단 이제 어느 부분을 어떻게 관찰했는지만 좀 맞춰볼게. 관찰이 잘 됐으면 계산 틀린 건 금방 고칠 수 있어. 먼저 이게 여기 중점이거든, 이 자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렸다는 건 여기가 정사각형이 된다는 얘기고. 네. 그럼 여기가 45도. 그러니까 여기가 x면 이쪽도 x이다. 이건 확실한 것 같고. 그다음 여기가 x면 여기도 x임이 분명하겠지. 여기도 이제 딱 정사각형이 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만큼은 이제 정보가 좀 확실히 드러났어. 그리고 전체 길이에 대한 얘기가 있을걸? 아마 전체가 2라고 하셨으니까. 이쪽 길이는 2에서 3x를 뺀 걸로 이제 생각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자, 이때 여기서 번쩍하는 아하가 와야 돼요. 이 아하는 배경에 지식이 많은 사람이 더 잘 떠올릴 확률은 높아요. 그런데 꼭 발견하리라는 것은 보증할 수는 없고요. 여기서부터는 어느 정도는 확률입니다만.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에 이렇게 된 선이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 사람이 드디어 이제 이거를 할 수 있어요. 누구는 이거를 이제 그 실력이라고도 부르는데, 물론 실력이 맞긴 맞는데 쌤은 이제 운이 동반된 실력이라고 좀 부르거든. 이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내 맘대로 조절 잘 안 될 때 많아. 그게 뭐가 피타고라스가 있어서 여기가 2 빼기 3x이고요. 여기에 길이가 얼마이냐 하면 전체 길이에서 x를 뺀 거죠. 그래서 그쪽의 길이는 1 마이너스 x입니다. 책에서 여기 1이라고 하셨으니까 여기 써있는 그대로요. 그럼 여기 길이 뭐지? 그게 이거지 이제. 부채꼴이니까 이거 다 반지름 아니야. 그리하여서 여기는 얼마다? 1이던가? 그러면 이제 풀이를 할 때 괜찮죠? 2 마이너스 3x 제곱에다가 1 마이너스 x의 제곱은 1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x가 띠용 하고 튀어나오겠네. 그래서 전체 사각형과 이 작은 사각형 닮음이잖아. 그러면 1인 사람이 x가 된 거니까 닮음의 비율을 찾는데 그렇게 수월하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단계로 얘를 통과해야 되고, 여기가 제일 어려워. 그때부터는 거의 기계적이지. 1이 이제 x라는 길이로 변하니까 공비가 x구나. 그럼 3번에서 무한히 이걸 더할 거니까. 근데 잘 봐봐. 이거 길이비다. 그래서 제곱. 우린 넓이를 해야 되니까 제곱이 필요해. 그래서 그거 잊지 말고 x의 제곱을 해서 여기다 첫째 항 이제 얹어주면은, 첫째 항이라는 건 가장 처음에 넓이죠. 요거 얹어주고 뭐 간단하니까 요게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어. 그런데 이걸 따라갔니? 아니면 좀 다른 발견도 괜찮은데. 뭐 저는
여기 작은 거 한 변을 A라고 두고 막 길이를 막 구해보다가 A가 3분의 1이라는 걸 구했는데 아마 여기서 어떤 계산 실수가 있어서 값이 다르게 나올 그렇죠. 것 같아요. 차후에 한 번 더 집에서 공부를 할 때는 계산 맞추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 계산이 지금 되게 잘 돼 있어. 그러니까 너가 이제 느낀 게 무엇인지 그 실체를 파악하고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는 일이 되게 필요해. 이런 부분은 이제 대학 가면 다 뽀록나. 그래서 수능 점수까지는 좋았는데 대학 딱 들어갔는데 이제 계산 얘기는 그냥 슬렁슬렁하고 되게 중요한 그게 왜 나왔니 어떻게 나온 거니 꼬치꼬치 캐물으면 할 말이 없어져. 예, 그럼 이제 새롭게 공부가 또 시작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깊어지는 건데 우리가 그것까지 하면 나중에 논술할 일이 있을 때 엄청 강력해져. 그러니까 논술은 논리의 빈틈이 없어야 돼. 먼저 지식은 습득하는 건 그닥 오래 걸리지 않아 사실은. 근데 자기 논리의 빈틈을 찾아내서 설명하는 일이 되게 오래 걸려. 그거를 평소에 객관식 문제를 풀더라도 이렇게 이제 대화를 통해서 좀 말을 해나간다면 자기 표현 능력이 향상되면서 아 내가 어렴풋 느꼈던 이게 이거구나. 그래야 글을 쓸 수 있거든. 분명하지 않으면 글이 다 뽀록나지. 그거 아니야? 애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의 글은 애매해. 그거 다 글 보면 다 보여. 그래서 이제 아무리 많은 지식을 막 쏟아내도 이 사람이 좀 이렇게 횡설수설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글 안에 남게 돼. 사실 출제위원들이 보는 건 일단 그런 거거든. 네, 그거 생각해두고 공부해주면 좋겠고, 아마 얘는 좀 귀여운 거야. 86번은 나이트메어야. 잘못 건드리면. 요것도 근데 보조선이 좀 필요해. 그래서 보조선 하나 잘 그리면 되는데, 알잖아. 보조선 그리는 게 힘들다는 거. 선은 뭐 어디든 얼마든지 그릴 수 있는 건데, 그 많은 가능성 중에 도대체 누구를 선택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누가 확답을 줄 수 있겠어. 기계적인 기준이 없다니까. 그래서 한 두어 번 실패해 보는데, 이렇게 합시다. 지금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 그럴 때는, 또 나도 옆에 있으니까, 너는 한번 2번 정도는 실패를 해보렴. 그리고 그대로 결과가 안 나오면, 일단 나한테 보여주고, 다른 문제를 풀어도 괜찮아. 근데 그러는 동안, 갑자기 이제 아이디어가 빵 하고 터질 때가 많거든. 자, 이건 이제 어느 책에 수학자 포엔카레가 한 얘기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다른 분들도 이런 말 많이 하셔. 일이 뜻대로 안 풀리면 문제를 풀다가 해결이 안 되고 그럴 땐 산책을 하래. 즉,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활동을 가볍게 한번 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 활동 속에서 내가 몰랐던 문제의 해답이 짠 하고 드러날 때가 있어. 내가 아는 분도 그 몇 달 동안 고민하다가 안 풀려가지고 그냥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 유럽 사람인데 그냥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다 잊어버리고 마차에 올라가는 순간 갑자기 몇 달 전 그 문제가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그냥 마차에 올라가는 순간 풀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그런 거. 그런 걸 이제 아하의 느낌이라고 좀 부를게 앞으로. 그래서 쥐어 짜려고 노력은 해보세요. 안 그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꿈에서 해결되는 때도 있고. 그거가 되게 잘 표현된 영화가 로렌조 오일이라고. 이건 싫어하거든. 로렌조 오일. 근데 이게 이제 그 오일이야 진짜. 근데 로렌조라는 이제 아들의 아빠가 애가 이제 의사들이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거든. 근육이 막 이렇게 제기능을 못해서 점점 죽어가는 병인데, 그걸 처음엔 이제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고쳐달라고 막 부탁을 하다가 자기가 공부를 하게 됐어. 그 병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도서관에서 막 잠이 들 때까지 계속 공부하고 막 답은 못 찾고 막 고민하다 갑자기 꿈에서 그거 봤어.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 막 화학식을 막 만들어서 자기가 바로 이거다 해서 이제 합성 비율을 만들어가지고 오일을 만들었는데, 그걸 먹으면 병이 이제 중단돼. 그래서 전 세계 이제 어린이한테 이제 그게 공급이 돼가지고 자기 아들은 많이 이제 거의 죽다가 살아났는데 완전 회복되지 못했어. 근데 이제 다른 애들은 이제 이거 덕분에 잘 살고 있어. 이거 영화인데 되게 감동적이었거든.
근데 뭐 있어 그거야. 아하 이거구나. 근데 좀 아이러니한 건 공부에 쩔어야 돼. 안 그러고 살 수는 없어. 편하게는 안 되는 것 같고. 자, 그리고 기억합시다. 비슷한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과연 창의적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그건 아니지. 그건 시험용 공부법이고, 물론 시험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되게 필요해. 한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게 없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하자. 몇 개는 남겨놓자. 몇 개는 고민을 끝까지 하는 거. 일주일이고 3일이고, 대신 고민하는 방법은 아까 말했지? 시도하고 잠깐 쉬었다가 시도하고 주위를 다른 데로 돌려서 잠깐 쉬었다가. 요게 이제 기본 패턴이야. 나 요렇게 1년까지 끈 것도 있거든. 6개월에서. 근데 너무 많은 걸 그렇게 하면 지식을 습득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지식도 많이 흡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선배들 풀어놓은 거 먼저 보고 빨리빨리 풀다가 요건 내가 해보고 싶다 욕심나는 거 이제 하나 남겨놓고 그런 공부법을 좀 써준다 그러면 좋지 않을까 일단 싶습니다. 사설이 너무 길었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좀 남겨놓을게. 한번 고민 부탁해. 왜냐하면 그 사이에 아까 내가 못다 했던 얘기들을 좀 하려 해요. 급수의 극한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자, 무엇의 극한? 급수의 극한. 이것만 해도 지금 꽤 많아. 자, 오늘 요거 2개를 지금 하는 중이고요. 특히나 초보자를 위한 강의는 절대 아니고 한번 배운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가장 오해를 많이 하는 건 부분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번에 이제 살짝 만났을 때 얘기를 했는데, 자꾸 부분합 그러니까 일부분을 더한 거라는 직관적인 이제 생각이 자꾸 드니까 요렇게 일부분을 더하면 부분적인 합이구나. 물론 국어상으로는 맞을 수도 있는데요. 수학에서 그렇게 정하지 않았어요, 뜻을. 이게 일부분 아닌가? 그 부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더해서 이렇게 끊어 놓으면 이게 부분합이야. 이렇게 더한 게 부분합이야. 그래서 수학에서 말하는 부분합은 꼭 어디부터? 처음부터 더한 거, 첫 번째 항부터 더한 것을 말한다는 거. 그러니까 무한히 더하지 않고 중간에 끊어버리면 이게 부분적인 합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계산법에 대해서 일단 계산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문제를 맞추고 틀리고 막 이런 거. 그래서 내가 분류를 해주었지. 무한대까지 계산을 하는데 딱 2가지로 분류하자. 여기가 등비 수열인 사람과 등비 아닌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세상엔 안경을 쓴 사람과 안경을 안 쓴 사람이 아니면 머리가 검은 사람과 머리가 하얀 사람, 뭐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처럼 등비는 굉장히 쉽다. 1 빼기 R분의 A 하자. 여기서 R의 정체는 무엇? 공비. A의 정체는 첫째 항.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끝나는 거지. 방금 전 도형 문제들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 등비가 아니면 어떡하지? 등비가 아니면 최다 전개를 한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좀 추상적이다, 보여달라. 그러면은 루트 k, k 플러스 1 같은 거 한번 어떤 결과 나오는지 보여줄까나? 그럼 1 집어넣어, 2 집어넣어, 3 집어넣어. 언제까지? 계속 가는 거지 뭐. 영원히. 그런데 영원히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는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여기를 갖다가 n으로 쓰고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영원히 계산한 듯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n까지만 그럼 먼저 계산하란 뜻이야. 이래서 부분합 개념이 나온 거야. 그럼 이제 말로 쉽게 하면 되잖아. 야, 부분합을 구해. 이렇게 하면은 대화가 편하게 진행이 되니까 거기다가 극한을 붙여줘. 이렇게. 완전 옮겨버렸네. 미안해. 그럼 슥슥슥슥슥슥 다 없어지겠지? 그럼 얘가 남았잖아. 걷다가 이제 극한을 붙이면 모든 게 명확해진다. 맥이 무한대가 나오겠구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 명확한 결론이라는 거야. 명확한 결론은 막판엔 굉장히 상식적으로 나와야 돼. 이러니까 이런 게 되는 게 맞겠네. 그 전에 이제 밑밥 까는 건 조금 힘들지만
다 깔고 나면 끝은 되게 확실해. 이런 것들. 그래서 누가 봐도 설득력 있다. 나 설득 완전 당해버렸어. 뭐 이런 거. 근데 기분이 안 나빠. 얘한테 설득 당했는데 기분이 안 나빠. 왜 앞뒤가 잘 맞으니까. 논리라는 것은 강한 설득력을 가져요. 그리고 기분이 나쁘지 않아 아무도. 오, 오케이 이렇게. 그렇게 해서 힘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글을 쓰던 수학을 하건 무슨 과목을 하던 간에 바른 논리를 갖춘다면 너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서 힘이 생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커서 이게 있었으면 좋겠어. 이 파워가 이제 너한테 뭐 모르겠어. 저게 이제 너한테 뭐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벌게 해주고 사람들을 모으고 싶으면 사람들을 모으게 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내가 이제 고등학교 때 갑자기 수학이 좋아진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거든. 아, 수학은 이런 걸 하는 거구나. 근데 이제 어떤 권위나 뭐 이런 거에 막 이렇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합리에 의존을 하는 거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 사실 이제 무엇이 합리냐는 사람마다 다 틀려. 그래서 수학에 의존하는 합리는 이제 계산에 의한, 약속에 의한 걸로. 그래서 수학이 지금 이제 몇천 년간 이렇게 발전을 했지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간의 결과물에 대해서. 근데 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갑자기 무너지고 몇백 년간 쌓아놓은 게 없어지고 막 그런 일이 되게 많은데 수학만은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 장점이 좀 있는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응용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뭐 갑자기 몇백 년간 쌓아 올렸다가 훅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허무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지. 다만 너무 느리다는 거. 이렇게 꼬치꼬치 다 파고드니까 너무 느려. 그런 단점이 좀 있어요. 뭐 그렇지만 자, 그래서 여기서 계산법 등비냐 등비가 아니냐에 대해서 얘기 좀 했는데 괜찮냐? 아, 요건 기초니까.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교대급수 얘기 좀 집중적으로 하겠다. 자, 방금 전까지 우리가 an까지 계산한 거랑 an 더하기 1까지 계산, an과 an 더하기를 웬만하면 서로 똑같다 그랬지. 자, 그거 생각해. 수렴한다면 얘네 둘이 서로 똑같아야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와장창창 더한 답이 SN이라 하자. 뭐 그거 AN이랑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식이니까 어차피. 그런데 SN 더하기 1까지 하나 있다고 더한 게. 얘네가 만약에 수렴한다면 예전에 그 수열에서 배운 뭐 좀 직관적이라 좀 미안해. 그러니까 자세한 계산으로 내가 설명한 건 아니지만 오늘은 좀 직관적으로 갈게요. 같아야 되지 않을까? 수렴한다면 얘네도 어차피 하나 정도 차이밖에 안 나고 SN도 이런 식이잖아. 뭐 예를 들자면 이렇게 생긴 식이고 SN 더하기 1도 결국 다 더하면 그냥 식이 나오는 것 뿐이거든. 그러니까 하나 정도 차이 나는 게 AN이랑 그 답 차이 날 게 개념상 없을 것 같아. 얘네가 만약에 수렴해서 똑같다면 얘네도 따라와야 된다고 라고 좀 느껴줄 수 있다면, 오늘 수열에서 한 것처럼 급수에서도 마찬가지로 SN까지 한 거에다가 리밋 붙인 거랑 SN 더하기 1까지 한 거에 리밋 붙인 게 서로 어때요? 똑같아야지 수렴이라 믿을 수 있지 않을 것인가 라고 추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근데 왜 그게 교대급수의 얘기가 나오냐면 다른 애들은 이렇게까지 안 해도 계산이 다 돼서 되게 쉽게 나왔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교대급수라 하여서 이제 지난 첫 만남 때 잠깐 얘기했던 더하고 빼고 이런 애들은 아, 어떡하지? 좀 난감할 때가 많았어. 그러니까 직관을 거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다는 거지. 내가 지금 이렇게 계산하는 거랑 이렇게 계산하는 거랑 어떤 사람들은 답이 똑같을 거라고 예상하더라고. 이렇게 지우면 되니까. 근데 이런 행동은 되게 위험합니다. 아니, 뭐가 위험하다는 거지? 그냥 하면 되는 거 맞는데. 그렇게 나쁘진 않잖아. 그치? 더하기 빼기를 없앴는데 그게 왜 위험하다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유한에서 경험한 많은 상식과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무한에도 적용이 될 거라고 넘겨 짚은 거야.
대부분 그런 넘겨짚기는 맞는 경우가 많아. 근데 미안하게도 얘는 안 돼. 유한한 세상에서는 계산의 순서를 바꿔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도 답은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해도 답이 똑같죠. 자, 순서를 바꿔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 그럼 바꿔서 계산을 해봐. 답이 똑같은지. 꼭 똑같으니까 순서를 바꿔도 괜찮았어. 자, 내가 요건 얘기할게. 빨강색과 그 파랑색 계산 순서 중에서 누가 더 먼저게, 빨강색이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 뜻에 부합하는 계산이야. 이건 누구도 못 말려. 이 결과는. 얘는 근데 사실은 공식 같은 거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근데 나 이거 틀린 거 한 번도 아직 못 봤거든. 이렇게 더해도 괜찮아. 근데 이제 무한에선 드디어 빛을 말한답니다. 요 예제가 이제 오랫동안 논쟁이 많았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 자 보자. 원래 이게 가장 믿을 만한 계산이다. 이 계산을 거스르는 건 없어요. 이게 모든 것의 계산의 기본인데, 이게 귀찮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먼저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파란색으로 계산하면 0이 답이고, 빨강색으로 계산하면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지, 그지? 그 우리 진동이라고 표현해서 답을 못 구해가 나와. 계산 순서를 바꿨는데 답이 달라지잖아. 그럼 뭔가 우리가 알던 거랑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무한이라는 세상은 내가 알던 거랑 다른 부분이 있구나. 근데 그건 이제 실수해야 이제 알 수 있어. 그럼 누굴 믿어야 되게? 붉은색을 믿으세요. 얘를 믿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계산 순서를 바꿨는데 달라지면 이렇게 이걸 버리세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누군 이렇게 계산한대. 1을 남겨놓고 이렇게 계산한대. 그럼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니까 답은 얼마다? 오, 뭐야, 또 달라졌네? 이런 거 이제 때문에 논쟁이 많았어요. 결국에 이제 얘가 평정을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 내가 지금 아까 처음부터 얘기한 걸 아주 이제 좀 지나서 후에 깨달아요. 아, 우리가 지금 계산의 순서를 바꾸는 일이 당연하다고 경험해서 그렇게 믿었는데 여기선 해도 된다 안 된다? 이걸 못 쓰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사람이 상식적으로 자기의 경험을 벗어나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데요. 난 이제 이분들이 실수를 했어도 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게,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 믿음을 깨트리고 이제 새롭게 더 나아갔다는 게 인류의 좀 진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죠. 되게 멋있었어. 아무튼 이거를 이렇게 앉아서 생각하다가 이랬구나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게 나왔구나. 그러니까 이거 쓸 수가 없잖아. 이제 순서를 바꾸는 계산은 쓸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고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뭘 믿어야 되지? 해서 이제 이런 절차를 만들게 돼요. 요게 똑같으면 수렴 아니면 팔산이 아니겠느냐.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할 때 아까 얘네 둘을 이제 예제로 책에 내놓으시는 거야. 짜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되니까, 자, 기준을 잡기 위해 책에서는 짝수 번째까지만 계산을 해라 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보다 하나 더 많이 계산을 해 보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 둘이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볼게. n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그러면 짝수인지 홀수인지 요 사람들이 헷갈려 하실 테니까 나름 배려라고나 볼까. 나름 배려야. 자, 그럼 짝수 번째까지만 딱 했으니 이것을 부분합이라 불러도 이상하지 않지 않을까? 그렇지. 일부분만 딱 정하. 처음부터. 너 혹시 결과 알고 있냐? 이거? 미리 알고 있냐? 괜찮아. 그러면 자,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한번 계속 가보죠. 요 논리 파악했어요? 네. 순서를 바꾸는 일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 자, 갑시다. 그럼 짝수 번째는 항상 음수로 끝나요. 2, 4, 6 번째도 아마 음수일 거야. 그러니까 짝수 번째까지의 합은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빼기 3분의 1 해서 마이너스로 끝날 텐데, 그냥 너가 하고 싶은 거 넣어. 어디서 끊어줄까? 짝수가 뭐 한두 개라 해야지. 여기 둘, 요게
네 번째죠, 그죠? 네. 두 번째는 2가 있고, 네 번째는 3이 있고, 여섯 번째는 5가 있겠지. 2n 번째는 n이 있을까? 아니 2n-1이 있을까 하나? 아니 여섯 번째는 5니. 여섯 번째는 4구나. 2, 4. 하나 더 한 거구나. n 플러스 1이겠네요. 내가 너무 빨랐나? 괜찮아. 내가 너무 빨리 하다 보면 가끔 여기를 좀 숫자를 다르게 쓸 때가 있는데, 일단 논리는 변함없으니까 그거는 받아들여 주시고요. 숫자는 나중에라도 얘기해주면 다 고쳐줄게. 여기 SEN까지. 그리고 그걸 뭐하라 그랬더라? 극한을 계산하여라 그랬는데, 자, 내가 지금 요렇게 쓰면 유한이냐 무한이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건 요만큼, 요건 유한이라고 네. 보면 되겠어. n에서 딱 끝났으니까 아직은 유한. 이걸 적용하기 전에 이제 얘만 보고 유한이구나. 그럼 없애도 되나? 네, 유한. 괜찮아. 그래서 빼기 더하기가 한 세트로 없어지는 거거든. 앞에 빼기 뒤에 더하기가. 그러면 요 n 플러스 1 전까지는 다 없어질 거야. 자, 그럼 계산의 결과는 당연히 1이겠죠. 얘가 0이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 요것은 이제 SEN까지 계산한 거고요. EN 플러스 1이라면 하나 더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나온 거에다가 플러스 N 플러스 1이 더 있는 거 아닐까요? 여기 이제 항상 빼기 다음에 뒤에 오는 거는 똑같은 애니까. 이게 정신없는 게 규칙도 계속 봐야 돼요. 요거 때문에 조금 헷갈린다 그래. 극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계산하는 도중에 어디까지지? 누가 오지? 요거 계산하는 거. 요거는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슬슬 좀 내공이 올라갈 거야. 자, 여기까지 지금 어렵지 않았니? 네. 그러면 얼마가 나올지 기대가 되는구나. 어디 보자. 빼기 더하기 없어지고, 또 빼기 더하기 없어지니까 요 리듬을 타고 빼기 더하기 없어지고 답이 1이 나오는구나. 똑같아. 그럼 얘는 반드시 수렴한다는 걸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요게 이제 포인트야. 좀 너무 빡세지 않았나 모르겠다. 아무튼 얘만 잡으면 거의 끝나요. 굉장히 많은 지식이 이제 쫙 올라가죠. 유한과 무한은 존재가 다르구나. 순서의 개념을 무한에서는 함부로 바꾸기 어렵구나. 이런 것까지. 마찬가지로 요 두 번째 문제도 이제 그래서 이제 수렴한다고 지금 얘기한 거야? 그럼 얼마입니까? 수렴값이? 그거는 얘가 수렴하니까 마치 유한처럼 이용해도 괜찮아요. 기억하자. 수렴하게 되면 뭐처럼? 유한처럼 생각해도 괜찮아. 드디어 허락을 얻었어. 이렇게 지워도 괜찮다는 오케이 사인이 나온 거야. 답은 1임이 불명해. 물론 뭐 여기 1이라고 써 있고요.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마 너도 이제 감 좀 잡았으면 3분의 2, 3분의 2 해서, 물론 S의 2n과 S의 2n 더하기 1까지 한번 가보려 그래. 그러면 항상 짝수 번째가 이렇게 음수로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이번엔 n이 하나. 위에가 항상 밑에보다 하나 작죠. 하나씩.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n 플러스 1번째는 그렇게 하나가 더 오는 걸로.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아까 했듯이 리밋을 착착 붙여주고자 한다. 그러면 계산이 이렇게 없어지잖아. 네. 그래도 되는 거니? 근데 우선은 그 안에서는 유한이. 그렇지. 얘기 잘한다. 그러면 얘랑 얘랑만 계산해주면 되는데, 요게 이제 극한값이 1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0이 나온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 얘도 착착 잘 돼요. 그래서 1이 나와. 아유, 다르네. 수렴을 안 한다는 증거야. 아유,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좀 어리둥절하겠지만 얘는 수렴하지 않는 발산이고요. 얘는 수렴이구나. 즉, 종류별로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겉으로만 보지 말고 계산을 해서. 이것도 너무 길어. 이게 가나다로 많이 나오거든?
네 문제를 풀어야 돼. 이거를 어떡하지? 그래서 이것도 이제 고민을 했지. 시험 때 빨리 풀게 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정당하긴 한데. 자, 봅시다. 그래서 여기만 보세요. 아니면 더하기가 있는 것만 좀 봐도 괜찮아. 아무튼 이제 부호를 하나만 봐. 플러스만 본다 그러면 이 플러스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너 얘네의 요 마지막 사람의 극한이 얼마인지 예상이 좀. 플러스가 1, 네. 2, 3이니까 얘만 극한을 구하면 1이잖아. 0은 아니잖아. 그지? 자, 마지막 사람이 0이 아니면 발산하더라. 위에도 적용해 볼까요? 그러면 요게 1, 2분의 1, 3분의 1이잖아. 그럼 아마 n번째 사람은 n분의 1 정도 될 거야. 극한값이 0이지. 마지막 사람이 0이면 수렴은 하더라. 요거 아직 책에도 안 나와. 요거 이제 해서 엄청 빨라. 이제 막 내가 암산을 막 하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왔어? 이걸 다 속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응, 그래서 친구들 물어보면 뻥치고 그랬는데 뭔지 알죠? 예, 요런 이제 꼼수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좀 더 많이 연구를 진행하면 알게 됩니다. 일단 그래서 차근차근 경험을 좀 쌓아주시고, 와, 이거였구나 배운 게. 그러는 순간 약간 좀 전기 찐 올 때가 있거든. 야, 내가 배운 게 이거였구나. 그러면 이제 재밌지. 그 느낌 때문에 자꾸 공부하는데 중독이야. 이거 자꾸 뭐 담배나 뭐 이런 것도 막 중독이 있겠지만 공부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너무 중독되면 안 된다고 봐요. 너무 심하게 중독되면 이제 뭐 이렇게 책 읽어보면 결혼도 못하고 이거 사회생활이 잘 안 되고 이런 분들의 이제 예를 좀 종종 볼 수가 있지. 적당히 하세요. 욕먹겠다. 이 동영상의 내용은 극비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이론, 교대급수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 였고요. 이제는 이론으로 갑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가짜와 진짜 0이 있다라는 개념이 오늘 우리 수업에 되게 중요해져요. 아, 누가 오신 건가? 자, 무언가를 됐다 많이 더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렴한다라니 믿을 수 없다. 더하기를 엄청 많이 했는데 이게 계속 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뭔가 되게 더하면 커지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사람은 계속 영원히 더할 거야. 근데 답이 딱 나오고 더 이상 커지지 않아요. 이 소리야. 이게 지금 더하고 더해도 답이 커지질 않아. 그 얘기는 어느 날 작아지다 못해 0이 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계속 0이니까 0을 더해봤자 답이 달라질 리가 없으니까 이건 수렴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가 돼버린 거지. 그건가 보다. 그러면 AN이라는 사람이 언젠가부터는 뭐가 됐었었다? 0이 됐었을 거야. 근데 이 0은 너가 알지? 진심 0이냐? 아니면 0을 가장한 되게 그런 거죠. 0을 가장하면 되게 많이 더했을 때 자꾸 커진다. 아, 그래요? 그게 0이 아니라 0. 뭐 이런 거니까 이걸 더하면 계속 커져서 그러면 이게 극한값을 씌웠기 때문에 0이라고 이게 극한을 씌워서 0이 나올 때 0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 하나는 너가 말한 무한소의 0과 진짜 0 개념. 이건 아직 학계에도 보고돼 있지 않아. 자, 그냥 내 나름대로 이제 그분의 글을 읽고 한번 결론 내린 건데 나는 괜찮다고 봐. 근데 너 보기엔 어떤지 모르겠어. 그러면 지금 같은 이 0은 무슨 0이라고 해야 될까? 수렴하니까 무한소 말고 진짜 0. 진짜겠지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0만 보고는 뜻을 전혀 알 수가 없다. 마치 테이크 하나만 가지고 무슨 뜻인지 결정을 못하는 것처럼 분위기와 상황 이런 게 주어져야 테이크의 뜻이 결정이 되는 것처럼 이 상황에서는 이 분위기라면
우리가 보니 0은 뭐여야 된다? 진짜 완전 깨끗한 0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 아까 말했던 0에 가까워짐으로 이건 0이라 해도 좋고, 또는 0에 가까워짐으로 0이 완전히 0이라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예, 한번 가상의 이론을 한번 꾸며서 설명해 봅니다. 내가 볼 땐 이건 진짜 0이 아니었을까.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진짜 가짜를 떠나서 그냥 0이라고만 적으면 뜻이 두 개 있지, 그지? 네. 0이 됐으니까 수렴한다. 어때? 뭐 맞는 것 같아, 진짜 얼핏 생각하면. 그래서 맨날 다 틀려. 이거 있잖아, 그거 아니라고 나와 있어 책에. 왜요? 그냥 아니래. 그리고 사례를 들어서 아닌 예제를 보여주셔. 근데 그걸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그래 0이라고 했잖아, 이게 진짜 0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짜일 수도 있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0에 걸리면 정말 수렴하는 게 맞지만, 가짜 0에 걸리면 이건 발산하게 돼요. 자꾸 커지니까. 그러면 0이라는 글자만 보고 수렴이라고 결론 지을 수가 없는 거야. 진짜로 그래. 그래서 책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n분의 1 같은 거야. n분의 1은 당연히 0이 되냐? 되지. 네. 100% 되지. 그럼 그거를 더하면 이게 처음엔 1분의 1이고 2분의 1이고 3분의 1이지만 언젠가는 방금 우리 계산대로 0이 된 거잖아. 그럼 우리가 an이 0이 되면 an 플러스 1부터는 계속 0이란 이론도 함께 배웠어요. 그럼 0을 더하는 건 더 이상 안 커진다는 뜻이니까 수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니? 네. 근데 왜 이게 아니라는 거지? 실제로 이거 무한대 나와요. 에잉? 이게 점점 작아지는데, 그지? 그래서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이런 거 어떨까? 진짜 0이 나왔다면 0이라고 믿어도 괜찮고 수렴이 나왔어야 돼요. 근데 분위기와 상황을 보니, 이제 증명한 무한대라는 게 밝혀집니다만, 이 분위기와 상황을 보니 얘가 진짜 0이면 안 되겠구나. 나중에 하는 거야. 0만 보고 아는 게 아니고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 보고 나서, 아하, 얘가 가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느낌 왔습니까? 네. 그러면 가능하지. 아, 그럴 때는 얘가 그냥 0점, 사실은 이걸 감추고 있는 거지.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감추고 있는 것뿐. 자꾸 더하면 어떻게 돼요? 아, 자꾸 더하면 자꾸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땐 발산할 수도 있어서 진짜 발산이 나오는 것도 설명이 가능해진답니다. 예, 아직 뭐 보고되지 않은 예, 이론인데 어떻게 설명이 좀 잘 되는 것 같니? 네. 근데 나는 이제 그 애초부터 수학을 시작할 때 수학은 언어다라고 봤어. 물론 계산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래서 수학에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좀 많이 수학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 언어는 하나의 뜻이 두세 가지 있을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건 사람이 어떤 개념을 갖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 되도록이면 안 그러려고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우연치 않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지금 하고 싶은 게, 여지껏 개발된 수학 중에서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혹시 우리가 오류로 직행한 게 없을까, 계속 그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평생의 과업인데 모르겠어. 아직은 아무것도 없어. 네, 요거밖에. 네, 그래서 그렇답니다. 요게 이론인데요. 그래서 아무튼 수렴하면 반드시 0이 돼야 된다. 요거 문제 내기 딱 좋아. 요건 이제 간단하게 문제로 많이 나오고, 요것도 이제 가나다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서 틀린 거 찾아라 나왔을 때 많이 좀 활용이 되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고 갑시다. 그럼 이제 요 문제 B007번 같은 게 아주 단순한 기초 문제로 활용이 될 수 있어. 자, 엄청 많이 더했고 그 식은 an 플러스 1분의 5n이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했대? 수렴을 했다는 거야. 2015년 예, 평가원 문제잖아요. 뭐 어쩌라고? 얘가 극한이 0이라고. 그래서 수렴을 하려면 0이 안 되고는 못 빼긴다니까. 이거는 확실히 믿을만하다 라는 거야.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여기 얘가 값이 5 아닌가?
그러면 얘도 값이 5가 나와야지. 그래서 AN의 극한은 5다. 이것도 2점도 아니고 3점이나 줘? 좋은 거지. 요런 분위기야. 요거 때문에 얘기가 조금 오래 길어졌고요. 그 외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되게 많이 나왔어. 얘도 그렇고 되게 자주 나오는 편이라고 좀 알아주면 좋겠고. 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너한테 어려운 게 있는지 모르겠다. 자, 그거는 이제부터는 이론이나 전체적인 개념의 흐름은 다 보았기 때문에 이제 문제를 푸는 스킬, 이론을 어떻게 짜맞출지,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지, 이제 그 스킬들이 조금 남아있다고 할 수 있는데, B28번은 내가 예제로 되게 좋아해요. 다들 되게 복잡해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문제는 대부분 좀 직구적 문제들이 많은데, 그거 이제 내가 만든 건 아니고 선배들이 하도 많이 물어봐서 나도 비로소 알게 됐어. 애들이 이런 거 힘들어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좀 이기적이었지. 나는 쉬운데 너는 왜 모르니? 막 이런 생각이 이제 초창기에는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또 아이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게 아니구나. 좀 그 공감이라는 게 좀 생겼다고 할까나? 이게 이제 나이 들면서 제일 좋아진 거야. 자,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딱 보니까 어때? 좀 멀미나지 않니? 뭔 식이 이렇게 많아. 근데 뭔가 SM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뭔가 더 했으니까. 네. 이게 SN이라고 해도 되나? 보통 다 SN을 A1, A2, AN까지 더한 걸로 약속하자 그랬으니까. 근데 괜찮아. 뭘 좀 곱해놨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는 없어요. 이것도 아무튼 뭔가 더한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가 n으로 끝났기 때문에 여기가 n이 왔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해요. 이 부분은 이제 나는 언어 감각이라고 좀 부르고 있어요. 말을 알아들었느냐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SN 나오면 우리가 SN 빼기 1 해가지고 서로 빼서 AN을 구하는 거다라는 건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수업 시간에 듣거든. 요 기초 개념을 이용할 거야. 근데 여기는 그럴 만한 게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저 n이 연결돼 있다라는 걸 알면 내가 만약에 여기가 하나 비어있는 식을 하나 썼어. 이렇게 썼다고 해? 여기 변화가 있느냐? 네, n 빼기 1로 변해야 해요. 요걸 많이 눈치를 못 채요. 요것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 틀리는 사람들이 이제 탄생을 했던 것 같아. 자, 이제부터 위에 거를 뭐 가상의 SN, 요걸 S, n 빼기 1로 보고 빼면 이제부터는 쉬워진다. 계산이야 뭐. 그냥 물 만났다, 아싸. 쫙쫙 가는 거죠. 여기서 요거를 빼는 거야. 그러면 이게 3의 n에서 3의 n 빼기 1을 빼는 거겠지? 요것도 틀리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 일단은 지수를 좀 잘 배운 사람들은 저 n-1 자리를 3분의 1로 잘도 바꿔. 그래서 1에서 3분의 1을 빼서 3분의 2, 3의 n이라고 생각하더라고.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하면 an이 뭔지 알게 되죠? 3분의 2에 7분의 3의 n제곱이니까 극한 구하라 그러면 구하는 거고, 시그마 무한대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그때부터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지. 그 전까지 바로 요 사람을. 그래서 이제 기본 수업에서 얘를 언급하는 이유는 한번 들으면 그나마 이제 쉽게 그 다음부터는 될 거라고 믿고 미리 얘기하는 거야. 날짜 한번 적어줄래? 요런 스타일들이 이제 너가 앞으로 이제 만나야 될 되게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그저 그래. 그러다가 여기 있는 37번이나 38번 패턴이 조금 새로워, 느낌이. 그래서 이제 수업으로 한 38번 정도를 좀 얘기를 해 놓겠습니다. 뭐 37번을 얘기하든 8번을 얘기하든 상관은 없는데요. AN에 AN 플러스 1에 AN 플러스 2가 나와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되게 황당한 느낌이 만약에 든다면 부탁한다. 이런 걸 본 적 있니? 그 전에? 미안. 교과서 기초나 필수 예제에서, 교과서나 문제집 필수 예제에서. 그렇지. 사실 요건 기본 필수로는 절대 안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거든. 뭐 뒤에 연수 문제에 나오면 모를까? 그럼 이렇게 약속을 할게. 필수에서 보지 못했던 거 있지. 교과서에서
개념하고 써놓은 거 말고 그렇지 못한 것들, 걔네들은 일단 대입을 하고 보자, 요런 심보로 좀 접근해 줄래? 에라 모르겠다, 내가 알게 뭐야. 지금 대입해서요, 규칙을 찾아주세요. 어떤 눈에 띄는 특징들이 나올 때까지는 대입을 조금 해야 됩니다. 수능에 이게 되게 많이 나와요. 내가 좀 바람직하게 수능을 좀 보는 이유도 이것 때문인데, 사람이 스스로 관찰해서 자기가 스스로 관찰을 해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발견할 줄 안다면 나 이 사람의 가치를 좀 더 높이 평가할 것 같아. 외운 거밖에 못하는 사람보다. 이 사람은 앞으로도 무슨 상황이 주어지면 자기가 알아서 주도적으로 관찰해서 발견해서 쓰겠지. 외운 사람은 이거 연습 안 하면 못해요. 이 부분을 조금 되게 인간적으로 되게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수능도 그걸 봅니다. 그런 면이 조금은 들어가 있다고 보셔도 되겠어요. 뭐야, 뭐 그 외에는 할 거 없죠. 등비 수열이 있다는데 두 번째 항이 뭔지, 또 세 번째 항이 뭔지 굉장히 잘 알려주고 계시고, 그럼 나는 공비도 다섯 번째네. 공비 찾는데 무리는 없죠. 2, 3, 4, 5니까 세제곱이 3분의 1인 거고, 공비는 세제곱근 3분의 1인 거고. 공비 찾았으니 첫째 항을 못 찾을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을 게 뭔지 너무 확실히 잘 알고 있으므로 정리도 차곡차곡 잘 됩니다. 이 문제는 여기에 집어넣기 조금 약하긴 한데, 아무튼 일단 집어넣어서 계산을 좀 해서 규칙을 찾아 달라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얘보다 더 심한 이런 것 더 좋아. 이 37번은 훨씬 노골적이야.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이 2n제곱입니다. 이러면 원이 첫 번째 항이 뭔지, 두 번째 항이 뭔지,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무엇인지 쭉 대입해서 찾아주면 돼. 찾으면 뭐가 나온다? 규칙과 특징이 나와. 그럼 이게 등차인지 등비인지 뭐 다 나와. 그러면 그때 천천히 이제 배운 대로 행동하면 돼. 이 다음 단계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런 기본 지식이 많이 잊어버려서 그런 거니까 그거 나랑 수업하고 기억 떠올려 놓고 더 진행해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뭐 이제 과제할 때는 이런 부분이 좀 드러나게만 해주면 되겠어. 쌤 부탁은 딱 그거고요. 여기다 날짜 좀 적어줄 수 있겠니? 그래서 오히려 뒤에 도형보다 여기가 더 좀 힘들어. 좀 대처 방법이 많거든. 종류도 좀 많아서. 근데 요 정도면 거의 다 얘기를 좀 하긴 한 것 같아. 확인해 봐야지. 자, 43번과 44번. 시간이 좀 있구나. 일단 44번 먼저 한번 도전해 볼게. 네, 날짜 적어주고 시작해보자. 힘들진 않냐? 다리가 좀 불편해서 그렇긴 한데. 그래. 아니, 뭐 힘든 몸을 좀 움직이거나 그래도 괜찮고, 좀 쉬었다 하고 싶으면 쉬었다 해. 괜찮아.